그런데 한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 조달 비용을 얼마예요? 2021년에 1.8%. 지금 높아졌을 때 작년에 높아졌을 때 얼마예요? 3.2%. 4%보다 미치잖아. 4%보다 미치잖아요. 예? 그 감당이 가능한 거야. 작년에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 채무가 엄청 증가했지만은 이걸 가지고 왜 그렇게 재정 준칙을 그렇게 가겠다고 공갈 협박을 치고 앉아있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국가 채무가 많으면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돈 안 빌려준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5월달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요. 200조 원 정도 됩니다. 200조 원. 우리나라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 여기에는 그러니까는 외국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많고요. 대다수가. 이걸 전체를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1565억 달러예요. 1565억 달러. 근데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200억 달러거든요. 이거 감당이 가능하잖아요. 감당이 가능하잖아. 이걸 보고서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외국인 돈 안 빌려준다? 외국인이 내가 미친놈들이지. 미친놈들인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런 외국인 투자 없어요. 자, 이거 봐보세요. 2016년도부터 올해 1분기까지요. 신규로 그러니까 국채 발행했을 때 이자 부담 증가액이 밑에 있는 겁니다. 2022년도에 그러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시장 금리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채무액도 절대액이 증가해가지고 이자액이 한 5조 3천억 원, 5조 3천억 원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래도 당시에 2022년도 뭡니까요? 경상소득도 크게 증가했다 그랬잖아.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81조 5천억 원하고 5조 3천억 원하고 했을 때 이게 충분히 감당 가능하잖아. 소득 증가해가지고요. 예? 분모인 경상 GDP가 분자인 그러니까 이자 부담액보다 몇십 배 더 크잖아요. 예? 2016년부터 지금 쭉쭉 보게 되면은 그렇죠? 지금 올해 1분기도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상 GDP 증가액은 12조 정도 돼요. 반면에 그러니까 이자 부담액은 2조 원 정도고요. 예? 왜 그런 겁니까? 인플레이션 심한 효과야 이게.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 봐보세요. 일본이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죠. 일본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게 수치가 화면에 수치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작년 말로요. 외국인들이 일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게 165조 엔입니다. 165.8조 엔이니까 166조 엔 정도 되는 거죠. 이거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은 1조 1690억 달러예요. 일본의 외환 부여액이 5월달 기준으로 1조 2545억 달러입니다. 거의 비슷하지 않았잖아요. 거의 비슷해. 제가 그랬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외국인들이 이걸 일거에 다 팔고 나가게 되면은 일본은 충격이 온다. 근데 그런 일은 거의 발생 안 합니다. 근데 이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보유하겠는 게 1,500억 달러. 외환 보유액은 4,200억 달러. 한국하고 일본하고 어디가 더 나요? 한국이 더 안정적이지. 그래서 한국이 일본보다 국가 신용 등급이 2등급이 높은 거야. 2등급이 높은 거라고요.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게 뭡니까? 외국인들이 내가 투자한 자금을 얼마나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거야. 우리나라도 외환보유액을 더 늘려야 된다고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잖아요. 싱가포르나 대만, 스위스 이런 나라 기준으로 네? 해야 된다. 지난 20년 동안에 2000년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액이 1조 달러가 넘는데 예? 외환보유액이 이것뿐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 늘려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걸 늘려놓으면요. 외국인들 전혀 그러니까 동의 안 해요. 동의 안 한다고.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싱가포르야. 싱가포르인 거예요. 예? 싱가포르는 그 외환보유액 가지고 국부펀드로 운용을 해가지고 정부 재정에다가 투입되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기초재정 수지가 만성적인 흑자 국가야. 재정까지 보탬을 주고 앉았으니까 한 5분의 1 정도는요. 예? 세금을 덜 걷어도 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재정준칙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아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 너무 많이 흘렀는데 재정준칙을 통해서 목표가 노리는 게 뭐냐? 제가 그랬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돈의 배분은요 커다랗게 두 가지에서 이루어진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공공영역에서 재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공공금융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뭐냐면 금융시장을 통해서 이게 사적금융인 거예요. 근데 사적금융시장은 뭐냐면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라 했잖아요.
예? 그러면 공공영역에서 재정을 이거를 그러니까 손발을 묶겠다는 거야. 모피아는요. 못 쓰게. 그럼 어디에다 그럼 대부분 국민들은 어디다 하게 됩니까? 사적 금융시장에 그러니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사적 금융에 대통령까지도 그러니까 재정에 손을 못 대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 한국형 재정 준칙이라는 것은요. 재정 규모의 제한뿐만 아니라 재정에 대한 선출 권력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반민주적인 폭거입니까? 검찰이 뭐냐면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수사와 기소를 그러니까 자기들 그러니까는 입맛에 맞는 대로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예? 어떻게 국민들의 권한을 그렇게 거냐고. 그러니까 돈의 배분에서 공공영역을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사적 금융만 남게 되고 그럼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예? 불평등. 정부조차도 그러니까는 금융자본에 의존하라는 얘기야. 돈 쓸 일이 있으면은. 예? 결국은 뭐예요? 모피아가 모피하는 건 뭐냐면은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누굽니까? 금융자본. 금융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서 이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은퇴하고 나면 어디 갑니까? 금융기관의 장으로 내려가잖아. 약한 타고서. 다 장악하고 있잖아. 예?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회사에 심지어 그러니까는 신용협동조합 같은 이런 데까지 이런 데까지 감사나 이런 걸로 내려가고 앉았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예? 더군다나 금융에 있어서 공공적인 영역을 손발을 묶어버린다는 얘기는 이 돈의 기본적인 성격. 돈은 뭡니까? 중앙에서 찍어낸 돈이잖아. 이 돈은 어떻게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그 가치를 보증해 준 거라잖아요. 이 법정 불안화폐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힘이 없는 사람들은 금융시장을 이용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더군다나 최근처럼 이렇게 어려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예? 이금융권도 우리가 유축이 돼주고 그러면서 예?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카드로는 내몰리고 고금리에 내몰리면서 채무 노예로 전락하는 거죠. 그런 이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오로지 뭐냐면은 금융자본들 예?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정부의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버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은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보증한 거다.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납부하는 세금, 자기가 생산할 동에 기여한 것 중에서 일부를 사회에다가 환원시킨 부분을 가지고 보증한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금융자본들이 이 이익을 독점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독점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일반 서민들, 국민들의 경제적인 삶은 소위 말해서 검찰 권력은 일반 서민들한테는 그냥 아주 착하게 사시는 분들은 별로 상대할 일이 없지만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더 해악적인 거야, 이게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그러니까 뽑아버리는 거야. 완전히 고려말, 조선말보다 더 심한 불평등 사회를 지금 만들겠다고 기획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 존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한 게 근대사회 저건데 이걸 그러니까 송두리째 뿌리 뽑아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원칙을 예? 이 모피아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그러니까는 소위 공적인 소위 사명감에 1도 없는 이 집단들은 예? 이게 소위 정치검찰들하고 정치검찰이 누리는 권력을 이게 부러워가지고 자기들도 그러니까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이권도 많아진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영원히 그러니까 모피아 나라로 그러니까는 예? 모피아 나라로 만들고 검찰 공화국 못지않은 모피아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거야 지금요. 대통령의 손발까지 묶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거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걸 알면서도 만약에 이걸 침묵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특권층이기 때문인 거예요. 민주당 내에도 특권층 많다잖아요. 예? 이거를 근데 괜찮은 국회의원들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무지한 거지. 무지한 거죠. 예? 무지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면은 나 완전히 민주당 지지는 완전히 더 이상 영원히 안 한다. 제가 선언했었잖아요. 과거에요. 진짜입니다. 왜냐면 국민의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경제 전문가로서 이것을 그냥 눈 뜨고 봅니까?
예? 피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떠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피토하는 심정으로. 예? 이렇게 되면요, 대한민국은 완전히 그러니까 지옥으로 변합니다. 서민들은 특히 대다수 서민들은 지옥으로 변해요. 진짜 고금리에 고리대 금리에 저가면서 쪽쪽쪽쪽 다 빨리는 거예요. 피땀 흘려서 그러니까 번 소득을 쪽쪽쪽 다 빨리는 거야. 흡혈귀들한테. 돈 흡혈귀들한테. 그리고 그 속에서 뭐냐면은 암만 투표를 해가지고 뽑으면 뭐래. 선출을 또 아무 손발 저걸 다 묶어놔 버렸는데. 화병만 더 걸리지. 화병만.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면서 혐오를 하게 되고 정치에 그러니까 관심을 끊게 돼버리고 그럼 파편돼 버리죠. 파편. 투표하기도 싫고 투표해봤자 바뀌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국민들을 파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분할 지배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디바이드 앤 룰. 그걸 통해서 소위 대한민국을 세습사회로 만들겠다는 거야. 세습사회로요. 고려말, 이 신라말, 조선말 이럴 때처럼 그러니까요. 서양의 봉건시대 말처럼요.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거를 제가 이렇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떠드는 이유가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 검찰 권력은 많은 이제 깨시민들이 다 알게 됐어. 알게 됐지만은 모피아가 지금 무슨 짓을 지금 획책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눈 부릅뜨고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이거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다니까. 법제화를 이렇게 하는 나라가요. 하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반박하고 싶으면은 기재부 누구든지 좋으니까 저랑 공개 토론 해주세요. 반박할 수 있으면은 공개 토론 해주세요. 제가 공개 토론 제안하니까는. 자, 그런 점에서 우리 깨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일반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거잖아요. 경제적인 삶과 관련된 거잖아요. 사실 검찰 권력은 대부분 국민들은 평상시 삶 속에서는 그냥 선량하게 사시는 법 잘 지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국민들의 삶을 그냥 완전히 뿌리째 그러니까 이거는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완전히 선출 권력 손발에 묶이는 거고요. 국회는 지금도 권한이 없는데, 대통령까지 권한을 없애버려. 그럼 뭐가 남아요? 그럼 국민들이 투표할 맛이 나냐고요. 자기 삶이 바뀌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냉소주의가 사회를 지배할 것이고요. 냉소주의가. 그거를 원하는 게 누굽니까? 조중동, 부패 언론, 특권층들, 이들이잖아.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혐오하고, 그러면서 뭐냐 자기들의 세상이 그러니까 천년만년 지속되기를 원하는 거잖아. 그게 과거 그러니까 왕조시대 말기에 귀족들이 특권 귀족들이 추구했던 거 아닙니까?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막지 않으면은 진짜 왕조 말기에 우리가 항상 희극이든 비극이든 간에 혁명에 의해서 아니면 결국은 나라를 뺏기거나 이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됐던 상황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어딨냐고요.